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적 처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성적 처리가 완료된 시점일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는 대학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의 모든 대학교가 6월 30일, 그러니까 1학기의 성적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두 행정 처리를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 좀 있고요. 선거가 2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 주 정도, 즉 7월 첫째 주까지 성적 처리를 마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기간은 6월 말, 7월 첫째 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적 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답안지, 보고서 같은 거를 평소에 채점을 미리 다 해놓으신 분이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작업은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과목이다 보니까 본인의 과목이 좀 이렇게 사람이 많거나 과제가 많거나 시험이나 보고서 같은 숙제가 많거나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본인의 과목은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다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혹시 답안지를 대신 채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 수업을 다 가르치었다고 하면 좀 귀찮더라도, 양이 많아서 귀찮은 겁니다. 귀찮더라도 답안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숙제나 출결 상황을 꼼꼼히 검토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게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정도를 검토를 하고, 이제 성적에 어떤 그 오류가 있을지 싶어가지고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5번, 6번에 3, 4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분류 작업, 성적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분류 작업을 하는 것부터 답안지 출석, 과제, 조별 과제 등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 것을 검토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번, 많이 보시는 분은 10번까지도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을 평가를 할 때, 이제 평가는 끝났는데 이걸 이제 학교마다 시스템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교는 입력하기가 좀 편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입력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해놓고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95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85점으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키보드 누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수강생이 많은 경우, 수강생이 50명 이상, 100명 이상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을 이제 옮길 때, 흔히 말해서 옮길 때 좀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출석부의 1번부터 출석부의 100번까지 이거를 똑같이 이제 맞춰서 입력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 처리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그 단계부터 마지막에 성적을 이제 성적을 공시하는 그 과정까지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고, 많이 걸리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적 입력을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험실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무조건 걸려야 하는 그런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주일 동안 지켜봐야 되는 실험인데 이거 이틀 만에 그냥 중간에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형, 설명형, 객관식, 단답형, 그 다음에 이제 다중선택형이라고 있죠. 왜 보기 중에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 이런 것들이요. 다중선택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험실 평가가 있습니다.
요새 식물을 키운다, 동물을 키운다 할 때 실험실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 평가인데, 작업장 평가는 뭐 우리가 옛날 말로 컴퓨터실에서 시작해서 땡 할 때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서 시험처럼 작업장 평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이 있죠. 우리가 예체능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연주를 하거나 뭐 특정한 동작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실제 시험이 있죠. 실제 면접형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녹화 영상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보낼 때 이제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혹시 뭐 자 기술적으로 이걸 또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닌지를 꼭 봐야만 되는 전공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적 처리에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 처리에 대해서 그 제가 일반적인 과정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사람한테 최소한 3번 정도 이제 담당 교수가 검토를 하는 작업을 거치고, 만약에 그 성적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학교 내에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이메일을 보내서 이게 내가 생각한 점수는 이런데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답장이 빠른 분도 있고 느린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답장을 다 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게 이의가 더 있으면은 다시 한번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이제 완전히 성적은 확정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의 종류, 그러니까 시험이나 어떤 그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고, 수강생이 적고 많은,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을 검토할지, 뭐 3번 이상을 검토할지, 뭐 10번을 검토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는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라고 하면은 객관식 그 딱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면 저절로 시스템이 닫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말로 CBT, 이 컴퓨터 시험이죠. 자, 그렇게 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뭐 1000명, 2000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다 풀었습니다. 딱 제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채점이 완전히 완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처리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그런데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엄격하게 성적을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절대 평가 과목이라든가 또 패스 오어 페일이라고 하죠. 통과냐 아니면 탈락이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분은 굉장히 후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를 좀 수업 이제 초반에 그리고 중간고사 때쯤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셔가지고 기말고사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는 게 가장 유리한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